모르고프라는 세계 챔피언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프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애초에 좀 약간 모고프다 할 때 모르고프다 하머니 너무나 보고 싶었던, 너무나 공략하고 싶었던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보르고프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보고프다 보르고프다 하머니 보르고픈 대상. 퀸즈 갬빗을 다 봤습니다. 7부작 드라마인데 2년 전에 나왔을 때 60개국 1위 했나? 그래서 추천도 많이 받고 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 드라마는 좀 너무 길어, 이거에 내가 너무 좀 사로잡혔었달까? 그래서 드라마는 이악 물고 안 봤는데 최근에 카지노를 봤는데 재밌게 봐가지고 그나마 짧은 거 중에 평 좋았던 거 찾다 보니까 이제 퀸즈 갬빗까지 가가지고 보게 됐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스포 감상이니까 안 보셨는데 나중에 보실 분들은 나가주세요. 스포 알면 재미없는 드라마임? 그건 또 다시 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스포에 민감한 성격인지 아닌지. 스포에 민감한 성격이면 스포 당하면 당연히 싫어하지. 근데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은 들어도 상관없지. 근데 굳이 따지자면 스포랑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전이 막 엄청 대단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누가 이길까 이런 거 있잖아. 결국은 이제 체스 영화니까. 근데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주인공이 워낙 천재로 나와가지고 애중간한 사람이면은 승부가 막 누가 이길까 하는데 약간 흐름 자체가 예상이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포를 들어도 막 감상에 막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하먼이라는 어린 여자애가 고아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운전하면서 이동하다가 차량 사고가 발생해서 엄마는 사망하고 아이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왔는데 이제 얘가 뭔가 좀 약간 위축돼 있을 거 아니야, 고아원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친구를 만납니다. 욕쟁이 흑인 친구를 만나요, 여자애를. 그래서 걔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좀 많이 좀 알려주고 하는데 고아원에는 특이한 시간이 있어요. 약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초록 약하고 빨간 약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는 즉시 털고 가는 거야. 먹고 가고 이제 매일 줘. 근데 이제 친해진 욕쟁이 흑인 여자애가 그거 나중에 잘 때 먹으면 더 좋다고 추천을 해줍니다. 먹은 척하고 따로 빼놓은 다음에 잘 때 먹으라는 거야. 그때 나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뭐지? 왜 그러지? 보약인가? 고아원에서 보약을 왜 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아원 사람들이 뭐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 왜냐하면은 진심으로 애들을 아껴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는데 약간 좀 분위기가 답답해서 그렇지, 그렇게 느껴지니까 애들을 뭐 괜히 막 보약 중독 시켜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데 뭐지? 근데 그 흑인 여자애가 말할 때는 보약 같아. 시키는 대로 이제 밤에 보약도 이제 보약이래. 초록색 약을 잘 때 이제 한 번씩 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던 와중에 우연찮게 칠판 지우개 털라고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고아원 관리인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사 아저씨였던 것 같아. 이런저런 고아원에 기물 같은 거 파손되면 수리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주시는 아저씨잖아. 그 아저씨 같은데 지하에서 혼자 체스를 두고 있는 거야. 그 이제 그 엘리자베스 하머니 신기하니까 이제 자기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애들 귀찮으니까 이제 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 아저씨가 굉장히 그 과묵하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 자꾸 꺼지라고 하는데 계속 와가지고 달라붙으니까 알려주면서 이제 한 판씩 두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수업 중에 은근히 빠져나와가지고 지하실로 막 간 다음에 체스를 같이 두고, 그 과정이 약간 힐링의 시간이었지. 왜냐면 조실부모하고 고아원에 왔는데 굉장히 곤두서 있고 환경도 막 바뀌어 있고 압박돼 있는 상황에서 체스가 자기를 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탈출구 같은 거였어. 그래서 수업 중에 뒤체스, 그치? 뒤체스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체스를 둘 수 있는 시간이 언제야? 그 뒤체스 하는 시간밖에 없거든. 자기가 체스판이 없잖아. 그러니까 따로 연말을 하고 싶은데 단련을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 체스를 연습할 시간이. 근데 걔가 이제 항상 빼돌린단 말이야, 그 초록색 약을. 근데 그걸 보면은 자꾸 환각이 생겨요. 먹고 누웠으면 몽롱해 애가. 그래서 천장을 바라보면은 체스판이 생겨. 그래서 천장에 체스 기물이 생기고 그걸로 연습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애가 보여. 그래서 하나 먹으면 지속 시간이 얼마 안 가니까 하나 먹으면 한 5분이야. 그럼 두 개 먹으면 한 12분 줘. 그러니까 무슨 PC방 충전 시간처럼 막 많이 먹기 시작한 거야. 얘가 이제 어떻게 수급해. 얘가 결국 하루에 하나씩밖에 지급을 안 하잖아, 고아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 먹는 날도 있는 거지. 그래서 모아놨다가 두세 개 먹다가 이런 게 이제 늘어나가지고 더 강한 거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니까 5개 6개씩 막 퍼먹어. 그래서 막 퍼먹는데 처음에는 기물이 딱 등장하고 한 칸씩 가는데 나중에
근데 애 자체도 천재야. 엄마가 코넬대 무슨 출신의 어떤 뭐 수학자였어. 그래서 애초에 천재 머리인데 거기다가 보약이 결합하면서 망상수련법, 체스 망상수련법으로 이제 가는 거지. 너는 체스판 있을 때만 수련해? 아니 나는 항상 수련해. 망상하면 되거든. 군망 해서 계속 군망 해야지. 양망 약 먹고 망상하고 약 먹고 망상하고 이걸 계속해. 그 아래 소사 아저씨 만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늘 거 아니야.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소사 아저씨도 이제 패고 그냥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저씨가 추천을 해줘요. 다른 고등학교 체스부 담당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추천을 해줘. 그래서 선생님이 더 봐. 근데 저 털려서 우리 학교 초청을 한번 해볼 테니까 올래?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체스부 한 12명 쭈르륵 앉혀놓고 여자애가 여기 한 칸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패버려.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시점에서 고아원에서는 원장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원장 선생님의 임무는 내가 봤을 땐 그래. 다른데 입양이 돼야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뭐 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텐데 이걸 받으려면은 이제 좀 입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돼야 하잖아. 근데 막 체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원장 선생님은. 그리고 그때 당시 또 60년대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애는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이제 깔려 있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 기점으로 보약 지급도 끊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 고아원에서 얘네를 뭐 어떻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주는 건가 했는데 그게 일종의 어떤 신경 안정제여가지고 애들을 차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막 되게 산만하잖아. 막 산만한데 축 처지게 하는 거지. 약간 가라앉히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무지에 의해서 발생한 뭐 시츄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유해성을 발견하고 이제 지급을 이제 금지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을 끊어. 근데 하나씩 먹었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엘리자베스 하머는 밤마다 모아가지고 보약 파티, 망상수련법 그렇게 해가지고 하던 애가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이제.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그 초록색 알약을 구하려고 막 안달복달 하다가 영화 보는 시간이었나? 몰래 나가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팍 알약을 퍼먹더니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이 끝나.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몇 년 뒤에 나이가 너무 들었지. 한 열 몇 살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입양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 같이 처음에 있었던 졸린이라는 이제 흑인 여자의 욕쟁이 여자 있었죠. 걔랑만 이제 남은 거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 이제 가서 입양이 되는 순간에 이제 졸린하고 이제 헤어져야 된단 말이지. 걔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알려줬거든. 초록약은 밤에 먹으면 좋다. 남자 여자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뭐 욕설의 기원, 욕 강의 여러 가지 뭐 엘리자베스 하먼의 인격 형성에 많은 큰 공헌을 한 여자애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줘. 걔는 나이가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많은 애였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하먼보다 나이가 많은 애야. 근데 걔는 이제 흑인이어가지고 입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외로워하고 약간 체념한 듯 하지만 쓸쓸하고 막 그런 느낌의 애였어. 그래서 이제 믿었던 엘리자베스 하먼까지 입양 간다고 하니까 애가 좀 심통도 좀 나 있고 서운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하먼이 체스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막 책 같은 것도 이제 읽고 했는데 체스 책이 사라지는 거야 입양날. 근데 자기는 이 약물과 안 훔쳐갔다고. 그래서 범인을 못 찾고 입양이 됐지. 그래서 이제 졸린하고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이제 다 헤어졌어. 원장 선생님이 체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다음부터 이제 지하실도 못 들어가고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었던 이름 뭐더라? 소사 아저씨 이름 있는데 퍼시벌이었나? 샤이벌. 맞아, 샤이벌이야. 샤이벌 아저씨하고도 인사를 못 하고 이제 헤어졌지. 그래서 이제 입양된 데로 갔는데 아줌마가 엄청 잘해주는데 아저씨는 좀 무뚝뚝해. 그래서 난 거기까지는 아저씨가 좀 약간 친데레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은 나이 많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방도 막 주고 잘해주고 막 하니까 친데레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그리고 막 아저씨가 자기 싫어하지 않냐고 하니까 입양하자고 한 거는 저 아저씨야 하면서 그런 친데레 면모가? 하면서 나중에 잘해주겠다 이랬는데 아저씨가 자꾸 출장 나간다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막 그냥 한 몇 달씩 안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출장 거기 간 데에서 이제 계속 숙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이제 아줌마가 이제 엘리자베스 하먼하고 있는데 입양하자고 한 이유가 아줌마가 유산을 해가지고 상실감이 있고 외로운 사람이었던 거야.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했어.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아줌마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으니까 자식을 입양하고 다른 식으로 막 술로 풀고 알코올 중독이거든 그 아줌마가.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떠나니까 아줌마도 이제 엘리자베스 하먼한테 별로 관심을 안 뒀어. 서로 이제 막 대면대면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줌마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초록색 알약을
심부름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사오라는 거 쪽지를 내밀었는데 초록색 알약인 거야. 그러면서 보약을 끊었던 엘리자베스 하모니 다시 보약을 발견한 거지.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알아낸 거야. 그러면서 보약의 존재를 다시 알게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체스를 하고 싶어 했어. 왜냐하면은 자기가 갑갑했던 그 순간에 자기의 숨통을 터줬던 거는 체스였거든. 그리고 체스를 통한 망상수련법, 이걸 통해서 자기가 좀 숨통을 트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체스도 못해, 망상수련법도 못해, 망상도 못해. 이러니까 이제 얘가 힘든 거지.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얘가 뭘 알아, 유행도 뒤처지고 하니까 또래랑 잘 섞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체스에 집착하게 되고, 차라리 그 교우 관계가 좋으면은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점점 체스를 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잘 섞이지도 못하고 집에 엄마랑도 대면대면하고, 그러니까 자꾸 체스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한동안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돈도 안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상황이 좀 안 좋아졌는데, 엘리자베스 하모니 자기는 이제 체스를 어렸을 때 꽤 뒀잖아. 고등학생들 상대로 다면기도 두고 해가지고 잘하는 걸 자기가 본인이 아니까, 그러면은 체스로 한번 돈을 벌어보자 해가지고 그 신문 기사에 있는 지역 대회에 이제 출전하기로 했지. 근데 이제 대회를 출전하려고 하는데 참가비가 필요한데 엄마한테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자꾸 고리타분한 얘기 있지. 여자애가 무슨 체스를 두니, 드레스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NPC한테 말 거는 거 같이 말하면 다음 대답이 예상이 될 정도로 너무나 그냥 똑같은 말만 해. 나 NPC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참가비를 엄마가 안 해주는 거야. 돈을 안 줘. 애초에 그 집이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참가비를 이제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샤이발 아저씨한테 $5 보내주시면은 내가 상금 타가지고 $10로 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편지를 썼더니 그 아저씨가 돈을 붙여줬어. 그래서 그걸로 출전을 해가지고 체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거기서 막 뭐 좀 재수 없는 해리 벨틱 이런 애도 막 이기고, 막 지역사회에서 네임드들 있잖아, 걔네들도 막 꺾고 막 해가지고 됐어. 그래서 이제 막 애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돈을 벌어오니까 엄마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같이 따라붙으면서 학교도 막 일부러 막 째는데 엄마가 필요하잖아. 엄마가 이제 보증을 서줘야 되잖아. 아 이거 애가 아파서 못 가고요, 뭐 애가 뭐 어디 가야 돼서 현장 학습해야 돼서 못 가고요,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서류 작업 같은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엄마랑 결탁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 빼주고 애는 투어 다니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2인 1조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상금을 막 쓸어 담아. 근데 이제 애가 엄마가 술꾼이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술을 배운 거야. 그래서 얘는 안 그래도 약쟁이인데 약쟁이에다 술꾼까지 됐어. 그래가지고 의존증이 생겼어. 그래서 의존을 해. 자기가 힘들면 의존을 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기에 이런 적도 있었어. 하다가 막 막혀. 체스를 하다가 막히면은 화장실에 가서 초록색 알약을 갖고 다니면서 먹은 다음에 망상, 딥러닝으로 다음 수 찾기, 알파고처럼. 그래서 습관이 잘못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외롭고 얘는 얘대로 외롭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계속 막 깨 부수다가 미국 대표 체스 챔피언을 만났지.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걔한테 깨지는데, 최종 보스는 따로 있어.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 있어. 러시아에 모르고프라는 세계 챔피언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그냥 보스 캐릭터 묘사하듯이 감정 표현도 별로 없고 당황도 안 하고 모든 거를 다 예상했다는 듯이 막 완성형의 어떤 체스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었어. 굉장히 포커페이스에. 그때는 또 60년대니까 또 미국과 소련의 국가 간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웠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있는 모르고프까지 공략하는 게 하몬의 목표였던 거지. 근데 모르고프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애초에 좀 약간 모고프다 할 때 모르고프다, 하몬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너무나 공략하고 싶었던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보르고프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보고프다, 보르고프다, 하몬이 보르고픈 대상. 그래서 보르고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대표랑 맞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친해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남자들과 야스를 한 번씩 합니다. 체스 플레이어들과 야스를 한 번씩 해요. 그 야스를 하는 이유는 얘가 기본적으로 외로운데 뭔가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면 얘가 쉽게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애정 결핍이 좀 있어. 좀 얘가 인간으로 느껴진다? 그럼 쉽게 빠져. 몸에 좋은 건 다 안 돼. 약, 술, 담배도 피웁니다. 담배도 피우고 야스까지. 그래서 거기 나왔던 체스 플레이어들하고 동거도 자주 하고 하면서 체스를 단련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근데 그 와중에 애가 너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야. 고아원에서 이제 약 금지시켰을 때 그때 이제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엄마가 약 먹는 걸 발견하고 약의 존재를 다시 깨우치고 다시 약에 손을 대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약에 의존하게 되고 술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점점 이제 망가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가 더 대책 없거든. 계속 술 퍼먹고 막 이러니까 옆에서 더 대책 없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 정신이 번쩍 들잖아. 나라도 정신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붙어 있었던 건데, 엄마가 어느 날 숙소에서 사망을 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사망을 해. 그 다음부터 애가 이제 마탱이가 가는 거야. 집에 아무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약, 담배, 술 막 이런 걸 계속해. 그리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모르고프를 상대로 체스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전날 뭔가 절제를 못 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때 그 어떤 여자애랑 같이 술을 먹는데 난 그래서 여자애가 무슨 나중에 그 자리에 딱 앉길래 러시아 무슨 스파인 줄 알았어. 왜냐면 이악 물고 먹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서서히 막 먹이면서. 근데 아니더라고. 그냥 먹였어 그냥. 그래서 그 전날 과음을 엄청 해가지고 안 그래도 난공불락에 보르고프를 상대로 붙었는데 완전 개박살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미국 돌아와서 그냥 계속 약 먹고 뭐 먹고 해서 애가 완전 마탱이 갔어. 근데 그때 애가 이제 거기서 이제 리타이어 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옛날에 고아원 때 친구 흑인 여자 있죠. 졸린이 와가지고 왜 연락이 안 되냐. 샤이발 아저씨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졸린 어떻게 살았나 들어보니까 고아원 졸업하고 나서 한참 몇 년 뒤잖아. 10년 가까이 지났잖아. 근데 걔는 이제 법무사 같은 거 활동하고 이제 남친도 있고 남친한테 뭐 차도 받고 뭐 해가지고 뭐 잘 살아. 능력도 좋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 뭐 너는 어떻게 살아. 뭐 체스 잡지에 나온 거 보고 알았어. 뭐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 하면서 이제 같이 막 가는데 샤이발 아저씨 장례식장 갔는데 그 아저씨가 워낙 과묵하고 대인관계가 좁고 이러니까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쓸쓸하게 살았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고아원 지하실을 슬쩍 내려가 봤더니 되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웠던 아저씨 그 지하실에 엘리자베스 하먼의 대회 기록들, 체스 잡지의 기사들 그게 다 스크랩해가지고 다 붙어 있는 거야. 벽에. 그리고 엘리자베스 하먼이 $5만 보내주시면 자기가 뭐 $10로 갚겠다고 한 그 손편지까지 다 붙여놓은 거야. 스크랩 해가지고. 그래서 쫙 붙어있는 걸 보더니 얘가 벙 찌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빌린 돈으로 우승했을 때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어. 근데 아저씨는 계속 응원을 했던 거야. 묵묵하게 계속 자기식의 애정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딱 돌아와서 차에 들어와서 막 펑펑 울어. 펑펑 울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는 듯이 이제 막 우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졸린이라는 애도 이제 와서 얘기도 해주고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이러니까 애가 술이나 약에 의존을 안 하려고 이제 재활치료 단계로 이제 가는 거지. 보통 이제 재활치료 단계 그거 나오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겨내고 소련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인비테셔널 잘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찌저찌 다 이기고 이제 막판 왕 보르고프만 남았어. 보르고프는 그동안 이제 엘리자베스 하먼 상대로 2번 만났는데 2번 다 그냥 무참히 깨부셨거든. 그래서 이제 완전 쫄리는 상태인데 약을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약을 일단 다 갖다 버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전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붙었는데 막 꾸역꾸역 막 하다가 원래 체스가 길어지면은 다음 수를 뭐 둘지 적어놓고 덮은 다음에 내일 다시 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길어진 거지. 길어졌는데 소련 쪽은 체스 플레이어끼리 회의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다음 수 예측수 뭐뭐뭐가 있는데 그 예측수의 다음은 이거로 하면 다음이 상대가 어떤 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막 분석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 시간 동안.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하면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연락이 끊긴 줄 알았던 자기의 야스 친구들이 팀을 꾸린 거야. 미국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얘기를 봤다. 기사를 통해서 봤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자기네가 다 이거를 생각했대. 한 3시간 4시간을 거쳐서 연구를 했대. 그래서 내일 되면은 어디에다 둬라. 첫 수를 어디에다 둬라. 거기까지 딱 알려줘.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약에 의존을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사라지면서 동료의 에너지 받아서 약간 왕도적인 그 이야기지. 지켜보고 있나요? 아저씨? 졸린도 오퍼시티 한 50으로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고 사실 안 죽었지만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고 자기를 거쳐갔던 야스 파트너들 그냥 친구들 엘리자베스 하머니 좋아했던 남자애가 또 그 전해줘요. 그 기자인데 전화 딱 받는데 나야 하면서 막 해서 모든 애들의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다음날 딱 상대하는데 막 하다가 막히는 순간이 오면은 이제 친구들이 보약이 된 거지. 친구들 자체가 이제 보약이 돼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게 됐어. 그러면서 전에는 의존적 제한적 망상 체스법을 뒀는데 이제는 보약이 없어도 망상을 할 수 있어. 친구들이 보약이 돼서 이제는 그냥 경기 중에 바로 천장에서 체스가 막 움직여. 그래서 바로 그냥 망상, 보약 없이도 망상 가능. 탁도. 그러더니 보르고프가 무너지면서 엘리자베스 하머니 이기면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얘기가 끝나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하머니 나오면서 소련의 그 노인들이 막 공원에 PC방을 차려놨어요. 노상 PC방을. 그 무슨 탁골공원에서 그 장기 두듯이 체스판 막 한 12개 막 테이블인데 자기들끼리 노상에서 막 해요. 모스크바 탁골공원에서 체스를 둔단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 노인들하고 인사하면서 체스 두면서 끝나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일단 엘리자베스 하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여러 가지의 약 중독에 정확하게 말하면 본격적인 마약은 아니고 신경 안정제 같은 거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약물에 의존을 하고 술에도 의존을 하고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우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그 화를 못 참아.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자기가 막 화가 나면은 자제를 못 해요. 그래서 체스할 때 자기가 지면은 악수하고 나가는 꼴을 못 봤어. 지한테 지는 사람들은 다 신사적으로 다 악수를 청하고 덕담도 나눠주고 하는데 지는 막 씩씩대면서 나가거든. 그러니까 애가 되게 각박해.
되게 몰려 있어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제 스토리 자체가 되게 왕도적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반전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재밌게 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여자 주인공이 이쁘니까 많이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 이게 왜 재밌을까? 이야기 구성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 그냥 왕도적이야. 근데 그러니까 왕도적이라고 해서 재미없진 않지. 근데 막 빠져들면서 본 이유는 뭐였을까? 스토리의 탄탄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토리가 탄탄해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배우가 예뻐서였던 것 같아 내 생각은. 왜냐면 배우가 굉장히 일반적인 미인 스타일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엄청 눈 크고 입 작은 스타일이거든.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그 매력적인 얼굴이야.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특이한 매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캐릭터가 설득력이 생겨버려. 어떤 설득력이냐면 태악질을 부리는데 밉지 않게 돼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하는 짓은 미운둥이거든. 왜냐면 얘가 상처도 많아 마음에. 그리고 처음엔 나오지 않지만 극이 흐름에 갈수록 자기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빠한테 가가지고 막 설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였는데 이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대놓고 자살하려고 그냥 밟은 거라는 걸 본인이 이제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무너진 멘탈 이런 것들 이게 좀 약간 자주 다루는 주제죠. 아,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이쁜 배우가 하니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하게 시에 보면은 구마모토라는 여자애가 나와. 되게 상처도 많고 애가 억세고 막 하는데 그 구마모토 캐릭터의 연민은 있지만 뭐 얘가 막 폐악질을 부려도 그래 그 힘내 막 이렇게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홀린다? 배우 얼굴이 좀 많이 일을 했다? 이런 느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몰입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좀 싸가지가 없는 부분도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특유의 쪼가 있어요. 그 여자애가 보면 막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쪼가 있어. 그 쪼가 굉장히 그 사랑스럽게 다가가면서 뭘 해도 약간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는 게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서 보면서 난 느낀 게 그래서 배우들을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금 하게 됐어. 영화에 대한 스토리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 배우로 귀결되는. 그래서 어저께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리고 그 여자애가 퀸스 갬빗에서 옷을 또 되게 잘 입어요. 무슨 패션 모델 같이 입어. 거기서 오는 또. 그리고 이제 남자 배우는 해리포터에 나왔다고 하나? 그 마른 배우 말하는 거야? 해리벨틱이 두들리 아니야? 그 이토준지에 나오는 슈퍼모델 약간 느낌 있잖아. 이토준지 그 슈퍼모델 느낌. 굉장히 사람은 진국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만. 치아 교정하네. 걔가 진짜 뭔가 쑥맥이면서 사람은 진국인. 계속 걱정해주고. 그 말고 미국 챔피언이 있잖아. 코스염 나가지고 아서 모자에다가 무슨 가죽 롱코트 같은 거 입고 다니네. 근데 수염이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뭔가 체격이 너무 왜소하니까 좀 포스가 없더라고. 그래서 또 외모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고. 아니야 마지막 장면 옷이 퀸 모양을 형성한 거. 그리고 그게 뭐 7화잖아. 그 체스 칸이 7칸이라서 7화로 일부러 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르고프 무찌를 때 퀸잉 하잖아요. 프로모션 바꾸는 거 변신하는 거. 그거 할 때 하는 장면이 또 약간 엘리자베스 하먼의 성장을 보여주고 뭐 이런 뭐 세세한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정도의 난관 부모를 잃고 하는 게 천재성만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또 전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 흑인 여자친구 애를 또 집어넣은 느낌도 있어요. 너무 또 이제 기승전 천재가 막 모든 해결책 이렇게 좀 해석이 될까봐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야기가 또 이렇게 뭐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저 같은 소프트한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고 영상미도 훌륭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는데 뭔가 조금 휑한 느낌이 있다. 근데 그 휑한 느낌은 엘리자베스 하먼 배우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 아니었나로 마무리를 좀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도 막 다 좋고 한데 뭔가 그 휑한 약간 몇 프로 아쉬운 듯한 느낌은 여자 배우의 비주얼의 비중이 꽤 커서 그랬지 않았을까. 흔히 천재가 트라우마나 부담감 또는 겪는 인간관계에 대해 서투름, 천재가 빠지는 그런 고독과 의존에 대한 걸 인간적으로 풀어내려고 한 거라던데요. 실존 인물 체스 천재가 비슷하게 살다가 중독으로 갔다고 기억함.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체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었고 실제로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접속률도 엄청 올라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몇 판 하고 말겠죠. 넷플릭스 특유의 공장 생산 느낌이 컸음. 그래도 뜬 건 넷플릭스 치고 덜 공장 생산 느낌이라. 근데 일단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편이 보고 싶냐 안 보고 싶냐 요거를 보면은 확실히 보고 싶은 드라마였어요. 다음 화 궁금해. 다음 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결론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달콤한 편집장 같은 말 하네. 그리고 그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카지노를 봤었는데, 카지노 왜 봤더라? 카지노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있고 퀸즈 갬빗은 넷플릭스에 있는데요. 아, 나 그렇게 해서 봤다. 제가 스파이더맨 이번에 2 나왔잖아요. 애니메이션 극장판 어크로스. 그거 원을 내가 안 봤단 말이야. 근데 원을 보려면은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스파이더맨만 보기엔 아깝잖아. 보고 나서 아, 그래, 그렇게 얘기 많았던 카지노 내가 마침 이제 디즈니 플러스 중간에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한 김에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본 거야. 디즈니 플러스는 하다가 연장 결제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재밌었어요. 차무식이 한국에서 기상천외한 일들을 하잖아. 근데 그게 계속 성공하는 그 재미가 있어.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좀 약간 보면서도 차무식 약간 대책 없는데, 이제 필리핀으로 가잖아. 회장님 때문에 그 묵은 채권 받으려고 이제 가는 거 있잖아. 그게 너무 판타지였던 느낌.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했을 텐데 혼자 가기에는 너무 대책이 없어. 조직에 뭐 미수금 받으러 가는데 가가지고 그냥 이걸로 볼 이렇게 뚫으면은 그냥 막 돈을 준대. 거기도 자나무도한 놈들이 있을 텐데, 또라이 한 명씩 최소한 있을 텐데, 북파공작원 HID 출신이라고 이게 되나? 그리고 사무실이 너무 나이가 많어. 거기에 이제 필리핀에 사는 형들이 나이가 더 적은 느낌이고, 광민수 소장님 닮은 분 나오잖아요. 필리핀에 사무실 형님으로. 나 처음에 소장님인 줄 알았어. 근데 최민식 님이 아 형님 막 이러니까 좀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좀 유독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학창시절 맞은 형 럭비부. 그래서 이제 쭉 보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대책이 없어. 거물이라고 하는데 계속 혼자 다녀. 뭘 믿고 자꾸 막 어디 나오라고 하면 혼자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뭐 한국 조폭들한테 막 잡히기도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깡이라고 하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야 이게 와 깡이 좋다 이러지. 가가지고 맨날 막 저 터지고 막 겨우겨우 막 살아서 돌아가고 막 이러면은 굳이 왜 혼자 가지? 여러 명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왜 혼자 가? 왜 어렵게 가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어렵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그게 좀 약간 몰입을 못하는. 그리고 이제 정팔이 도와주는 것도 주변에 사람들한테 정을 주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굉장히 그 여자 회장님 돈 가로챌 정도로 돈 미세잖아. 근데 유독 정팔이만 잘해주는 이유가 뭔지 설득력이 좀 없다. 앞에 뭐 일화가 몇 개 깔리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팔이한테만 되게 잘해줘. 그리고 걔 누구야? 범죄도시 독사 허성태님. 코카인 아저씨 완전 또라이로 나오잖아. 근데 그 또라이 아저씨도 나중에 되면은 얘네들이 캐릭터들이 왜 이걸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다 안 돼. 좀 그 코카인 아저씨 차무식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못 해주는 게 없거든. 근데 또 말도 안 되게 씹어 건데 또 말도 안 되게 참아. 다 양쪽이 이해가 안 돼. 코카인 아저씨도 이해가 안 되고 차무식도 이해가 안 되고. 보통 막 이렇게 하더라도 한 발 물러나면 좀 약간 이렇게 좀 멈추고 하는데 계속 들어오잖아. 코카인 아저씨는 캐릭터가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된달까. 차무식도 이해가 안 되고. 회장님도 좀 이해가 안 돼. 민 회장님은 보면은 굉장히 돈에 환장하고 되게 잔인하고 이런 사람인데 되게 협박을 쉽게 당해. 돈도 되게 많은데. 근데 호구라고 하기에는 조건부 호구. 누구한테는 되게 포악하고 누구한테는 호구고. 돈이 많은데 고용을 안 해. 사무실도 맨날 격리 한 명 딱 있고 없잖아. 재밌다더니 드라마에 대해 좋은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있어.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 그게 진짜 그 몰입감이 제일 좋은데, 나중에 점점 이제 초반에 쌓았던 몰입감을 깎아먹으면서 가는 거야. 근데 깎아먹어도 앞에 있는 깔린 몰입감 때문에 쭉 가는 거야. 뒤에 가면 점점 막 깎이거든? 너무 답답해. 막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특히 이제 양정팔이 왜 그 배신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돈이 욕심나서 여자도 죽였고 돈도 탐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그 비밀 금고가 위험해가지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비밀 금고 보관 시스템도 좀 약간 이상해. 집 아래다가 그러니까 비밀 금고 쉽게 알려준 건 이해가 나는 됐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 전에 시스템이 난 이해가 안 됐어. 그거를 뭐 따로 보관을 하든가, 거기다가 무슨 뭐 무식하게 그 무슨 다람쥐처럼 계속 도토리를 계속 거기다 그냥 갖다 박아놔. 그거 나중에 집 불나면 어떡할 건데. 막말로 배신 안 당해도 그 뭐 거기 뭐 폭발 사고라도 나봐. 자기 안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 많고 담그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집에 테러라도 일어나가지고 폭발이라도 나봐.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깨끗한 돈이 아니니까 통장에는 못 넣더라도 장소를 여러 개로 나눠서 넣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봐봐요. 내가 차무식이야. 근데 수배령이 떨어졌어. 집에 못 가? 어떡할 건데. 집에 안 가도 돈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신뿐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너무 어설프고 그냥 나 같은 그냥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거 맞아? 싶은 느낌인 거지. 그리고 필리핀에만 있으면 안 돼. 한국에도 있어야 하고 필리핀에도 있어야 하고, 필리핀도 뭐 섬 여러 개잖아. 뭐 남부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잖아. 그 근방에 칼리지의 수배령이 떨어져. 그럼 아예 멀리서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대책 없는 일을 하는데 왜 대책이 없이 하냐 이거야. 그리고 인간관계도 되게 이상하게 맺어놨어. 이해를 못하는 인선들이 있었다. 칼리지가 내 왕국 수도다. 그래. 그런데 능력이 없잖아.
부하들이 무능하잖아 좀. 근데 좀 뭐 억울할 수 있어. 상구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정파리 때문에 같이 묶여가지고 억울할 수 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밌게 봤어요. 엔딩이 너무 별로다라는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겁먹으면서 봤는데 난 상구가 뜬금없이 복수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 뭐 오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오해 때문에. 근데 오해라고 하기엔 해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설정이 왜 그렇게 되냐면 상구랑 필립이랑 완전 의형제로 묶인 관계인데 그게 표현이 안 돼서 그래. 설정은 의형제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비랑 관우인데 유비가 조조한테 살해당한 거야. 근데 유비가 온갖 폐악질을 하다가 살해당했는데 그래도 관우는 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간 거 같은데 앞에 설정이 유비와 관우가 관계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친한 느낌인 줄 알았던 거지, 시청자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게 없는 거지. 얘가 왜 저래? 왜 갑자기 급발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필립이 죽기 전까지는 둘이 그런 사이인지도 몰랐어. 삼겹살집 아줌마도 갑자기 막 증오해. 자기 집에 보약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막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싫어하고, 찰리 막 두둔하면서 찰리 보라고 차우식한테 눈밖에 나더니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막. 손석구 형사도 답답해. 모든 인간들이 다 답답해. 손석구 형사 때문에 그 필리핀 착한둥이 경찰 죽었잖아. 이악 물고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 착한둥이가 너 혼자 가기엔 위험해 해가지고 가가지고 착한둥이 경찰 죽었잖아. 근데 내가 보면서 손석구 배우님 처음 봤거든요, 연기하는 거를. 계속 봤는데 되게 익숙한 거야. 뭔가 왜 익숙하지 했는데 진용진님하고 표정하고 말투랑 이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 막 말할 때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말하거나 막 이렇게 어투나 막 이렇게 하는 거나 막 생각하는 거나 너무 닮았어. 말도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잖아. 뭔지 알아요? 그 어떤 느낌? 잘난 거 못 본다면서 어떻게 봤대? 잘난 거 안 나오던데? 카지노에? 신체 훼손 같은 거 안 나오잖아. 폭력은 있는데 고문하거나 막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예를 들어 막 산채로 껍데기 벗기고 막 이런 거 없잖아. 손가락을 뭐 예를 들어 토막을 쳐도 중식도 같은 걸로 깔끔하게 탕 치면은 상대적으로 덜 잔인한데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원앙 주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가지고 자르면 진짜 아파 보이잖아. 아니 거기 나와요, 카지노에. 그걸로 해가지고 그 조폭 애들이 야 잘라라 해가지고. 근데 안 잘라지. 원앙 주둥이 같은 걸로 자르는 거 잔인하잖아. 나 소름 돋아니까 나 소름 돋으니까 그런 거 못 본다고. 나는 아파 보이게 그 하는 거. 그거 알아요? 원앙이 원래 원과 앙이에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새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새인 걸 알고 원하고 앙을 합친 거야. 충남도 상징 원앙새, 알고 보니 바람둥이. 실제로 수컷 원앙은 여러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하며 암컷만이 이 새끼들을 키운다. 때문에 부부금술과는 사실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진짜 부부금술이 좋은 동물은 여색 밝히는 음흉한 남자를 비유하는 늑대이다. 늑대는 철저히 일부 일처제를 지키고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지조 있다고 볼 만큼 가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순애보이자 사랑꾼이다. 이거 늑대가 쓴 것 같은데? 그냥 일부 일처제를 지키고 배우자와 새끼들에게 헌신적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쓸 필요가 있어? 사실상 뭐 좌절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뭐 그거는